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소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김색입니다. 어떤 게 소박한 건가요? 목소리를 소박하게 낼까요? 윤명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경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호연입니다. 예, 소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안 주고, 예. 아, 네. 또 소박합니다. 수식어가 없는 것이 소박한 거죠? 네. 우리는 흔히 왜 촌스럽다 그러면 뭐가 좀 세련되지 못하고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게 원래 토속적이고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모습의 단어가 아닐까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히 촌스럽거든요. 그래요? 촌스럽다고요? 아닌데요. 그 도봉엔에 나윤석 PD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인정하신 패셔니스타예요, 장남순 쌤이. 오. 도봉엔에서 저희 젊은 층들이 인정한 패셔니스타 1위가 장남순 쌤인데 우와. 전혀. 네, 우리는 그렇게 화려하게 못 입는다라고 맨날 저희 자조하기 때문에 남정네 4시에 저희는 그렇게 못 입는다라고 맨날 예. 네. 저는 촌에서 태어났고 촌에서 자라면서 가난과 배고픔을 느껴봤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해서 서러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70대 아니 그 60대에서도 시골에서 자란 시니어들은 아마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에 젊은이들은 호랑이 담배 피운 시절에 이야기한다고 아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수다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노래도 역시 보릿고개 진성 씨가 부릅니다. 아야 뛰지 마라 해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데 작품을 한 바가지 되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이고 슬퍼라. 뭐라고요? 아이고 슬퍼라.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지금 살기 좋아졌죠. 근데 우리 이해 가죠. 저 노래 가사가 이해가 가는 세대예요. 우리는. 네, 맞아요. 예. 네. 겪지는 않았어도 이해는 가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다 살아서 왔는데 저도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살면서도 산다 못 산다 불평도 많으니 예전에 겪어본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안 겪어보고야 어떻게 감히 짐작이라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짐작도 못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 근데 네. 그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네. 솔직히 프리랜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 해봤잖아요.
프리랜서들한테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용어로 쓰인 게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약간 어디에 따른 어떤 사람이 주워 들은 게 있는지,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좀 다르게 쓰인 게 뭐냐면은, 이제 프리랜서들은 계약 단위로 일을 해요. 단기 계약, 이렇게 디자인 작업, 영상 작업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일이 있을 때와 일이 없을 때. 때 그 중간에 텀을 보릿고개라 해요. 그 같은 얘기네. 그러네. 네. 어려움 겪은 거는 어려움을 겪은 건데 같은 이제 얘기죠. 그거를 그냥 일에만 한정돼서 일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프리랜서들은 보통 일이 없으면 최소 한 달 이상이에요. 다음 계약이 잡힐 때까지가 보통 빨라야 2주고, 이제 그걸 정산하고 있을 때 다른 업체랑 정산하고 뭐 돈 돌려받고 이게 다 확인이 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리면 한 2, 3개월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때까지는 쫄쫄 굶어야 돼요. 나쁘게 젊은 말해서.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했더니 탁 들고 일어서네 그냥. 그러니까 특정 계층들만 지금 좀 그렇고, 직장인들은 좀 그 보릿고개랑이 좀 희박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 이렇게 일반 직장인들은 아무리 계약직이라 해도 네. 특정 기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이렇게 계약 납부 기간 딱 그 계산해서 퇴직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돈이 나오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음. 근데 프리랜서들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고정 프리랜서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쫄쫄 굶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릿고개. 뒤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모르면은 근데 저도 순간 듣고 저 좀 걱정이 되면 이제 UD일자리가 끝나거든요. 이제 2달 뒤면. 네.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가 이제 딱 서울시에서 주는 기한은 딱 그때예요. 그러면 다음 UD일자리를 모으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구기 한 2월, 3월 되거든요. 네. 최소 한 달에 보릿고개가 예상은 되는데 그거 보릿고개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 때 무려 6개월간 돈을 못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요. 6개월간은 돈을 못 받고 그냥 장학금 정도 학교에서 받은 거 정도로만 버틴 적이 있었어요. 본인한테는 소소하게 보릿고개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보릿고개는 그 레벨이 진짜 크죠. 먹을 네. 것이 없어서 풀 같은 땅에 난 거는 다 벼다가 먹었죠. 먹고 다 먹고 나무 죽지 않은 껍데기. 것만은 네, 다 나무 먹었어요. 껍데기. 그렇게 해서 여명을 하고 살았던 때가 보릿고개.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이 보릿고개다. 네, 내가 같은 아까 듯 이해 다른 못한다 용어, 그랬죠. 예. 선생님들 겪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도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모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취로 사업으로 그 개천뚝에 가서 이렇게 풀 뽑고 그러고 그 돈을 벌어서 얘가 이제 학교 올 때는 소풍을 갈 때면 얘가 못 가요. 그 소풍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예를 들면 김밥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파랗고 파란 이런 오렌지 물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계란 하나라도 사야 되니까 못 간 거예요 소풍을. 그 그리고 엄마 따라 검정고무시에 나오는 그런 거. 엄마 따라 치료 사업 그냥 일도 가고 그 엄마가 너 그 대신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붕어빵 사줄게 가지 말아라 이러고서는 애를 안 보내고 동생을 보내는 거야. 여럿이니까 동생은 소풍 가고 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 치료 사업 갔다가 치료 사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소풍 온 친구들이 그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거 들킬까봐 막 도망가서 아래 뚝 아래로 막 뛰어서 가서 엎드려서 숨고 그랬던 애들이 있어요. 우리 있어요. 때. 검정고무시에 본인이 나오는 아니고요. 본인이 아니고 저는 아니고 저는 친구들 중에 있었어요. 예. 제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치료 사업 할 때 네. 나도 가서 도왔어요. 본인이네. 도왔는데 본인이죠.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본인인데 이렇게 큰 냇가 같은 데 가서 돌을 깨요. 예. 돌을 깨는데 돌을 깨다가 내 손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이 빠져서 이 손톱이 지금도 이상한데 요 손톱은 이쁜데 요 손톱은 어머머머. 이상하잖아요. 툭 네, 나왔잖아요. 네, 네. 어머. 그래서 저런 그때 세상에. 손이 빠져가지고 이 손톱이 빠져가지고 그 기억이 있어요. 아유 어렸을 때. 슬픈 기억이다. 네. 그것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막 이렇게 뭐 확독에다가 보리쌀 갈고 보리만 해 먹고 네. 그것도 아버지 드리고 아들 주고 맞아, 아들 주고. 우리는 딸은 별로 진짜 인간 축에도 못 끼고 쓰잘데기 없는 그랬잖아요. 가시네들이 나와가지고 가시네들이 나와가지고 밥만 주니까
할머니한테 그 소리 무척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선생님 다 예, 해. 오직 하면은 다 들었어요. 오직 하면은 제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시집 가서 딸을 안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실제로 말이 씨가 돼가지고 딸을 못 낳았어요. 아들만 네,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저 말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보릿고개는 내가 막 직접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할머니나 어머니 그런 왜냐면 어렵고 시골에서 다 어렵잖아요. 뭐 엄마는 막 저기 이렇게 보따리 장사 같은 거 그거 하러 나가시고 바쁘고 그래 엄마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내가 또 큰 딸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소풍도 못 가고. 막 동생들이 많아 동생 조그만 보내고. 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 대신 맨날 내가 애들 학교를 다 쫓아다녔어요. 부모 자격으로 큰 딸이. 세상에. 와. 그래서 선생님이 애가 뭐 잘못해 동생이 뭐 잘못해서 오라 그러면 또 막 가서 막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게 그랬어요 진짜. 엄마가 못 오면 나 교사 때 죄인이 집에 돼가지고. 누구 있어? 그러면 없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 그러면 어디 치료 사업 가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누가 와서 이걸 좀 찍어야 되는데 엄마 그러면 대신, 누가 있어? 그러면 누나가 언니, 학교 누나. 다니는 누나라든가 공장 다니는 누나가 네, 이렇게 맞아요. 대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을 키웠지. 그렇죠. 같이, 옛날에 그랬어. 부모랑 다. 같이. 우리 선생님은 저는 커서 여기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릿고개 모르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자랐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 아버님이 능력이 좋으셔갖고 네. 이런 어려움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후배들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우리가 태어났을 때쯤엔 보릿고개 같은 게 없었을 텐데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도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해도 제주도의 후배는 자기는 보릿고개를 그때 겪었다고 예.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예. 진짜 보리 나오기 전에 밭에는 보리 저기 논에는 보리가 있는데 먹을 것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니 이제 바다에 나가서 뭐 낚시 같은 거 해서 먹고 계속 그런 것만 먹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 뭐 풀뿌리 끊어서 먹었다고 자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 야 네가 무슨 네 나이가 그렇다. 형님 진짜요. 우리 그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시골. 그 당시에는 그쵸. 그랬고 그다음에 예. 또 그렇죠.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는 어렸을 때 매일 가락국수 그러니까 그 칼국수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왜 칼국수만 먹었냐? 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매일 밀가루 얻어다가 칼국수 써갖고 매일 칼국수가 먹었고 지금도 요즘에 칼국수 맛있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칼국수집에 가자 그러면 지금도 그 기억에 그 시절에 치료 사업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노인들 일 시키고 조금씩 주는 것처럼 네. 치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산에 나무도 심고 사방 사업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 걸 하면 그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다 밀가루로 줬어요. 그래서 먹을 거. 하여간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친구는 매일 칼국수를 먹었대. 네, 아침, 밀가루를 점심, 주니까 저녁 밀가루밖에 칼국수를 없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칼국수라는 게 질린 거죠. 지금은 칼국수 집에 근처도 맞아요. 칼국수 아니면 수제비. 저는 보리밥을 싫어해요. 그때 시절에 너무 보리밥. 아. 보리만 있어도 그건 부자인데 예. 그 그렇죠. 입에서 싫다는 걸 어떻게? 그렇죠. 입에 그런데 그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보리밥이라도 있으면 부자인데 그렇죠. 보릿고개는 진짜 갑자기 슬퍼져. 진짜 그래서 지금 사람들 너무 살기 좋은데 이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보릿고개 진짜 어려울 때는 보리가 익잖아요. 네. 아직 노랗게 익어야 익기 전에. 되는데 네. 익기도 전에 아. 보리를 벌써 해갖고 이렇게 모가지를 했죠. 따요. 이제 손으로 뜯어와요. 덜 자란 거기 걸. 잘 익은 것만 골라서 예. 뜯어와요. 뜯어오면은 그거를 그냥 찌면은 네, 안 안 되죠. 되거든요. 네. 쪄요 일단 솥에다가 아, 솥에다가 초벌로? 뭘 네. 그래서 푹 찌면은 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폈다가 햇빛다가 또 말려요. 이제 그 말려요. 송아리째. 그러면 조금 삐들삐들 말리려 그러면 그 집신짝 있죠. 그거를 손에다 대갖고 싹 문질러서 비벼요. 그러면 그게 까져요. 이제 알맹이가 나와요. 네. 그 알맹이를 또 말려요. 말려가지고 절구에다가 찧어요. 그 나온 거를 절구에다가 찧어. 그 얼마나 찢겠어요. 절구에다가 종일 그걸 찧어서 다듬어서 물 조금씩 뿌려가면서 찌면은 이제 조금 쌀이 나오죠. 보리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이게 많으면은
그 방아에서 깎아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되니까 학독에다가 넓적 절구에다 빤 거를 또 학독에다가 놓고 이제 갈아요. 보리쌀을 갈아가지고 그걸 밥을 하면 이게 덜 익은 밥이라 쌀이 노래요. 그 덜 익은 밀은 덜 익은 보리. 예. 보리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밥을 퍼서 주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려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변에 나오는 보리가 그대로 알맹이로 돌아가요. 아유. 노랗게. 약간 우뭇가사. 그런 시절을 살아왔어요. 제가 직접 느껴봤어요. 그때 60년대가 그랬을 제가 거예요. 많이 살았잖아요. 60년대. 저도 어렸을 때 언니랑 엄마랑 하는 걸 다 하면서 나도 따라서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요. 그게 바로 보릿고개의 서름입니다. 그거 하루 종일 그거 진짜 쪄서 말려서 그걸 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에도 못다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한 끼니 먹어버리면 없잖아요. 그거 식구는 많겠다. 식구가 우리가 대식구 7남매를 키우고 어머니 아버지에다가 했으니까 식구가 대식구잖아요. 한 끼니 밥에 먹으면 없어요. 한 번 밥 해버리면.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그나마도 그걸로 풀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없을 때는 그나마도 이제 더 산에 가서 쑥 나오기가 바쁘게 쑥해다가 쑥밥도 해 먹고 산에 나무 껍질 벗겨서 그 송키라고 그 송키를 벗기면 그 얼마나 나오겠어요. 별미나서 못 가. 송키 도토리 따다가 도토리밥. 그 어려운 시절에는 진짜 그런 게 다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름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좁쌀 밥이 우리 논이도 조밥. 조밥 그게 가뭄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또 천수답인데 논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심은다는 게 느지막이 심은 게 조를 심어가지고 조가 났는데 그 조가 밥을 해놓으면 입이 깔아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놓으면 다시 섞어서 조금씩 같이 섞어 먹으면 이게 별미가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진짜 맛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은 다 건강식으로 떨어져 이렇게. 지금은 처음에. 다 그런 게 네, 건강식으로 우리가 그런 밥도 먹어봤어요. 아가씨들의 그 다이어트식으로 네, 보리끼리 이제는 예, 완전 옛날 얘기에. 조금 전에 보리밥 먹고 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세상이 변한 거죠. 그만큼. 그럼요. 그만큼 우리가 돈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 옛날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지금 아끼고 잘 살 그렇게 텐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만 지금이 살아도 소중해요. 부자예요. 한국 부자예요. 그렇게 살아온 60대, 70대들이 가장 하여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랍니다. 네, 맞아요. 첫째는 우선 성인 자녀,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를 부양할 위험에 직면해 있고 두 번째는 중대 질병에 걸린 부모님을 부양할 위험이 안고 있고 네, 맞아요. 그뿐인가요? 여러 가지 뭐 금융 사기에다가 뭐 보이스 피싱에다가 이런 걸로 사기에서 당할 위험도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요즘 황혼이혼까지 해서 그 가부장 제도의 피해자잖아요, 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오니까 더 이상 저 남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는 황혼이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세대가 지금의 60대, 70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역이에요. 네. 60대, 70대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져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 60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은퇴도 했으니까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데 근데 어렵잖아요. 그 새로운 접근이 뭐 할 게 있겠어요. 사실 봉사밖에는 할 게 없다고요. 또 거기다가 내세울 만한 게 뭐 있나요? 나이밖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러니 여러 가지 위험은 위험대로 직면해 있지. 내세울 거는 나이밖에 없지. 거기다가 뭔가를 좀 해보려 그러면 힘들지. 거기다가 또 젊은 세대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걸핏하면은 뭐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드니까 꼰대라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절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젊은 애들이 좋은 직장 얻으려고 네. 웬만한 3D 업종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거 막 서로 했잖아요. 독일도 가고 막 간호사도 독일 광부로도 가고 또 독일 간호사 그 시체 닦는 일 그걸 막 서로 가겠다고 뭐 경쟁률이 그게 몇백 대 1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경쟁률은 잘 모르지만. 근데 요즘은 청소미화부는 경쟁률이 20, 30대도 세게 나와요. 네. 청소미화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네. 그건 공무원이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퇴직이 보장이 되는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직장은 이제 일반 그렇지가 직장은 안 않죠. 하죠. 예. 같은 만약 그래서- 청소를 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직장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하죠.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도 나중에 나올 그쵸. 거고 하니까 그거 참는 거지 그거는 경쟁률이 있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경제를 부흥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독일에 광부 가고 근데 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고 자식을 위해서 어쨌든 살아야지만이 다음을 뭔가를 할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좀 더 고급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살 수가 있는데 그 계속 하급적인 일만 하면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동남아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런 전 세계의 하급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너무 일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문제지 고급 일을 찾아가는 거는 맞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급 일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배골듯이 어르신들이 배골 봐서 만들어진 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면서 고급 일만 찾는 게 더 문제가 그렇죠. 네. 그 그게 얘기죠 문제예요, 결국은. 그게. 네. 그 이 세상에 뭐 쓸데없는 일이라는 건 없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바닷가에 바닷물에 쓸려간 모래성을 짓는다고 해도 그 모래성을 하고 치면 이게 물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면 모래성 이게 잘 쌓아지는지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고 나면 자기의 경험으로 축적이 되는데 네. 안 하고 찾기만 한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전 놀란 게 옛날에는 아니 모래성 쌓는 게 돈이 되는 일이냐. 근데 전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보고 놀랐어요. 유튜브에 지네들이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고 이거를 그냥 그것만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조회수가 나서 애들이 모래성 쌓는데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래성을 쌓는데 돈을 벌어? 이게 진짜 애들이 진짜 그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진짜네? 진짜 돈을 버네. 저보다 조회수가 높게 나와요. 제가 엄청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애들이 모래성 바닷가에서 모래 쌓는 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제. 진짜 그 저번에 그 CBS 그 특강 거기서 대도서관이 옛날에는 땅 파서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은 땅 파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높으면 돈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그냥 단순 노동보다는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바꾸면 충분히 그렇죠. 일이라는 거에 노동에도 대한- 가치를 네. 창출을 하게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거를 네. 뭔가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머리를 써가지고 손으로 앉아서 편하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길은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라에 이게 이익은 별로 없다고 좀 전에 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굶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나이에 뭐 부모를 모셔야 되고 또 애들을 결혼 안 한 애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내쫓아야죠. 내쫓아서 지들이 알아서 살아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 마음이 약해. 특히 엄마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 아직도 결혼 나가서 못 나가서 그거를 외국 같이 정말 20살 넘으면은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지들이 알아서 살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집에 들어오면은 뭐 자기네가 집에 그럼 너는 집에 들어올 때 너 얼마씩 내 나는 너를 네가 호텔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더 편하니까 한 달에 호텔이 하루에 5만 원 6만 원이니까 너 밥도 먹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얼마씩 8만 원씩 내. 38, 24, 240만 원.
그거 못하면은 나도 너는- 집에 가서 돈 벌이 생겼다. 예. 아니,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뛰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릿고개는 아니지만 굶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굶게 해주질 않잖아요. 반성이 되는데요. 네. 근데 나가라고 내쫓아도 안 나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재산을 정리해서 이사를 가버려야죠. 저는 우리 애들한테 네. 저는 우리 애들한테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전 딸이 둘이지만 대학교 요번에 이제 대학교 2명이 다 늦게 가는데 대학교 간다고 하는데 너네들 대학교 못 가면은 그 다음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돈 알았어요? 벌고 어. 그 다음에 니네들이 결혼 한 30살 가까이 돼서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집을 싹 정리해서 우리 둘이 여행 다닐 거다. 캐러반을 사갖고. 캐러반. 너네들이 알아서 니네들 집을 나가든지 그 전에 알아서 정리를 다 해라. 계속 근데 얘기를 그게 해요. 매년. 이 얘기는 그렇게 해요. 저도 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부모들이 잘못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거죠. 우리 매년 자녀들을. 얘기해. 네. 매번 얘기를 해서 너네들 꼭 기억해. 이거는 아빠는 알지 한다고 하면 하는 거. 응? 알지? 엄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다. 아. 예. 근데 한 번 내쫓았더니 1년 살고 오더니 다시는 안 나가려 그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고생스러워요. 그게 고생스러운 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나중에 더 그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장가도 안 가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할 문제예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러게. 지금 선생님 네. 생각이 진짜 현명한지도 모르겠네. 젊은이들 중에 나와서 혼자 고생하는 애들도 많아요. 옥탑방 생활하는 네, 백수들, 많아요. 고시원 생활하는 백수들. 그 취준생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발도 편히 못 뻗고 자는 그 한 평짜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취직 자리 찾아서 알아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돈 벌고 자기들이 뭔가 꿈을 이루어서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나가는 친구도 있어. 아니면 정말 부모가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뭐 부자여가지고. 재산을 갖고 있어서 그래 결혼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근데 정말 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또 연배가 또 조금 다르시니까. 우리는 더 위기감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때는 정말 그래도 자식이 결혼해서 조금은 부모라고 요즘 찾아오잖아요. 네. 우리 때는 그 애네들이 결혼하고 뭐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안 찾아와요. 죽으면은 아니 찾아오는 거 다 얻어먹어 뜯어가려고 찾아오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부모를 이제 마지막 모시는 세대라고 우리 때는 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는 보양받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게 100세, 120세 뭐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살기 힘든데 걔네들은 더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부양할 생각이 네,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아예 실버들은 사회와 자식이 그냥 그저 공동으로 같이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안 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세대는 저희는 내쫓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자식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말 강하게 못 키우고 밖으로 내쫓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도. 보니까 예. 이제 은퇴가 가까우면은 걱정이 되니까 은퇴 이후를 생각해서 막 자격증을 막 한 4대까지 5-6가지씩은 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격증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막상 나와서 보면은 쓸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예. 다 돈 들여서 자격증 딴 거거든요. 제가 자격증이 많이 있는 네. 사람인데요. 아무데도 자격증이 쓸모가 없는 게 뭐냐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네. 사회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취업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리 하나 나면은 거기에 젊은 사람. 50만 원, 50명씩 달라들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주라도 젊은 사람을 이왕이면 뽑지. 그렇죠. 60 넘은 사람 뽑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많아도 이제 별로 그렇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요 3-4년 사이에 벌써 세상이 변해가지고 그때 딴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돼. 그때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만 지금 부자 됐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과거는 흘러갔으니 지금이 소중해라고 하지만 어려운 과거를 다 살아봤기에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죠? 앞으로는 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올지 몰라도 저는 지금에 만족하기에 다가올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행복에 끈 달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라면서 우리 물러갑시다. 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